반갑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파. 오늘은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비디오를 켰어. 여러분들이 이미 비디오를 누를 때 제목 보고 와가지고 뭔 느낌인지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알고 왔겠지만 오늘은 자료가 알차다. 한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거의 초창기에 우리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 때 그때 한번 추천서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해서 내가 까발려서 보여준 적은 있지. 그거 말고 오늘은 뒤에 좀 더 추천서에 대해서 그때 비디오에서 얘기하지 못한 그거 말고 다른 내용들 뭔가가 있을까만 짜집기를 해서 우리 상담실 실장님께서 요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요거를 좀 터치업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또 이제 조사를 해서 준 자료를 토대로 오늘 얘기를 할 것이요. 알차 끝까지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내가 바른 생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나중에 strong recommendations letter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대학교별로 어떤 학교와 어떤 대학교들은 무슨 조건이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할 것이요.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카페인이 부족해. 자, 추천서 얘기할 거야 오늘. 추천서를 얘기를 하기 전에 예전 비디오를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고서 와서 이거를 보셔도 좋아. 순서를 거꾸로 해도 되나? 그래. 이걸 다 보시고서 그 다음 그 예전 비디오도 안 보셨으면 돌아가서 보시면 좋아. 여기 링크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 설명 아래도 링크를 일단 붙여놔 줄게요. 근데 그 비디오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추천서가 선생님들이 글로 쓰는 글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 사실 글 아래에 나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 카테고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요 비디오에서 이따가는 보여줄게.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 그 인성평가를 체크 한다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난해하게 선생님이 막 높은 거 했다가 중간 했다가 높은 거 했다가 빵점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난해하면은 글을 읽지 않습니다. 이 읽는 사람이 어드미션이 뭐 하려고 읽냐? 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거의 다 올 세븐에다가 그냥 다 엑셀런트 대단히 막 대박 어마어마한 학생 여기다 찍어줘야 일단 글을 읽을 가치라도 있는겨. 참고만 해.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인성평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댐댐이가 어떻게 된 학생인지 에 대한 평가라는 그 카테고리 그 비디오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요. 자, 그 비디오에서 얘기 안 한 것들만 오늘 얘기하는 거야. 준비됐지? Let's do this. 자, 추천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보면은 어따만큼 중요하냐를 얘기를 먼저 하고 가자. How much is it important? 보통 서베이들, 추천, 이 어드미션들이 심사를 할 때 서베이 내용들을 보면은 15%의 심사관들이 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절반 가까이 되는 46%의 선생님들은 꽤 중요하다,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사실 몇몇 개 안 돼. 그러니까는 추천서를 그리고 필수로 부르는 학교가 대부분이야. 아닌 학교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필수로 부르는 학교가 대부분이니까 요 인성평가, 우리 학생이 공부 잘해, 수업을 잘하냐 안 하냐는 성적표 보면 다 나와. 그 말고 아카데믹하게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교수님들 수업을 따라오겠나 안 따라오겠나 한 거 말고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과의 인간관계라든지 우리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 학생들과 친구 동료들과 같이 됐을 때 학생이 싸가지가 그냥 유튜브니까 이해하고 봐줘요. 얘가 괜찮은 인간이니 아니니, 학교에서 으쌰으쌰 좋은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주는 필요한 인재니 아니면 그냥 인성이 별로니,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에세이와 이 추천서밖에 없어. 추천서 상당히 그런 면에선 학교 선생님 어른들이 아이를 평가한 거니까 신뢰도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지.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뭔 얘기할지 넘어가 보면 쭉 한번 훑어보자. 첫 번째, 학교 선생님 외에 다른 사람 거 받아도 되나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전학을 한 학생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전학을 했으면 이 전에 학교 선생님 받아도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전공 과목하고 이거를 전공하고 싶은데 그거랑 반대 선생님이 나하고 더 친해, 잘 써줄 것 같아, 그걸 받아도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대입 사정관들이 추천서 후보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캐내려고 하는지 아까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보고, 추천서가 필요 없는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 어느 대학교들이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 소개해드릴게. 첫 번째 질문 뭐시기? 학교 선생님 외에도 가능하냐? 답부터 얘기할게. 오늘 포인트만 빠바박 치고 넘어갈 거야. 집중해. 예스지. 예스. 당연히 받을 수는 있어. 학교 외의 선생님도 가능해.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외에 칼리지 가이던스 선생님은 무조건 필수야.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 말고 선생님 한 명만 받는다라는 학교가 있고 2명까지 받는다라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싸리 안 받아 이런 학교들도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카문앱이라고 하자. 카문앱에 들어가면 추천서 몇 명까지 허용됩니다. 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과장을 해서 4명 이러면은 4분의 내가 지금 추천을 몇 명, 2장을 썼는지 3을 썼는지 그 4분의 3, 뭐 4분의 1, 4분의 2, 4명까지 허용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원인 학교도 있어. 그러면 원이면은 위에도 원밖에 안 돼. 여기 2가 될 수가 없지. 한 명 허용해 주는데 한 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표현된다면 2 이렇게 되든지 그렇게 나오니까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셋 중에 하나야. 대부분의 학교는 필수가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 말고 하나든지 아니면은 추가 선생님 둘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빵명 요런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런데 학교 선생님 외에 코치라든지 봉사단체 뭐 시기 선생님이라든지 인턴십을 한 선생님들은 아카데믹한 학교 선생님 칼리지 카운슬러 말고 과목 선생님 1이나 2명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쓸 수는 없다. 이거는 아카데믹한 선생님이 필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한테는 무조건 받고 추가로 옵션을 4개를 열어준다. 뭐 3개를 열어준다. 이러면 지금 요게 하나가 남잖아. 요거를 외부인으로 이제 옵션을 더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다 넘어가 봐. 전학 오기 전 학교 선생님이 나하고 더 친해. 지금 학교는 내가 이제 막 12학년에 전학을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못 받겠어. 좀 친하지도 않고 자신도 없어. 좋은 강한 거를 받아. 그전 학교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냐? 또다시 답부터 얘기하면 yes. 받아도 되지. 작년 선생님이어도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학년에 전학 왔다 치자. 자, 이 학교에서 좀 과장해. 이 학교에서 10, 11, 12를 다녔어. 9학년은 딴 학교에서 다녔어. 근데 9학년 때 선생님 3년 전 선생님이 친하다고 이 선생님한테 받으면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지. 맞췄어. 그게 문제야. 넘어가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그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선생님이 내가 3년 전 더 애기였을 때 평가한 추천서는 파워가 없다. 최근에 후보자의 상태가 어때를 써준 선생님 거를 심사관들은 더 읽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최신 게 좋아. 근데 최신인데 이제 12학년에 막 전학을 와서 한 달밖에 안 다닌 학교에서 원서를 출발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12학년 선생님들 잘 모르니까 받기 좀 불리하지. 그래서 전에 학교 걸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상황까지. 그럼 중간에 11학년에 전학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나 전공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내가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원서를 쓰면은 딱딱 집어낼 수는 있겠는데 이게 다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큰 틀만 정리를 하다는 거야. 정리됐지? 넘어갑시다. 세 번째 거 보면 전공과 다른 과목 선생님을 받아도 되는 건데 요거는 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단 전공은 집중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음악 전공을 해. 그럼 음악 선생님한테가 아까 그 아카데믹 선생님 2명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전공을 해. 사이언스 선생님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영문과 전공을 해. 영어 선생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Government and Politics 역사 이런 거 전공해. 역사 선생님 Humanities 코र्스 선생님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는 붙여야지. 근데 2명을 다 갖다 붙여. 요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이야. 근데 한 명은 전공과 다이렉트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을 쓰자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 전공을 할 거야. 과장하자. 엔지니어링 스쿨을 어플라이를 하면서 영어 선생님이랑 히스토리 선생님만 받았다. 하면 maybe you're not gonna get in. That's a wrong choice. 그렇게 너무 빗나가지 말고 하나는 붙여야 된다. 참고만 하세요. 자, 네 번째 거는 어떤 내용을 보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자, 여기서 보면은 Your academic performance and interest야. 그러니까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 전공과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지는 아까 과학생이면 과학 선생님이 얘가 진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아서 내 반에서도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확인되겠지. 그런 면에서 관심도나 열정이 파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해당 전공의 선생님이 추천서를 보면은 아이의 퍼스널 퀄리티, 그러니까 인성, 기본 인성. 그러니까 얘가 열정적이냐, 착하냐, 예의가 바르냐, 동료를 배려하냐, 추진력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것. 이게 아이의 성격이잖아. 그것들에 대한 강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가 들어가 있겠지. 그걸 찾으려고 들고 세 번째는 자 이거야. contribution to school community. 항상 얘기하지.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교의 기여도와 역할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대학교에 와서도 그만큼의 사이즈의 인간으로 발전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과거 역사 고등학교의 이 학생의 그 하던 스타일을 보고 대학교 4년에도 이렇게 이 인간이 살겠지라고 예상 추측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의 학교에서 내가 슈퍼스타였냐, 내가 적극적으로 뭐 많은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특별활동 분야에서 대단한 썸바디였냐 이런 것들이 추천서에 스며들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크게 따지자면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냐면 이 학생만이 가진 어떤 디테일한 특징들, 디테일한 스킬들, 탤런트들, 그 다음에 어떤 책임과 커미트먼트들, 이 학생만이 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으로 볼 때 얘는요 특별활동 중에 뭐뭐를 해서요 경시대회에 나가서 뭐 어떤 시합을 나가서요 뭐 상을 받은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지. 그러면은 당연히 원서에도 쓰이지만 이 학생만의 어떤 이런 특징들이 또 한 번 잡히니까는 credibility가 더 올라가는 거지. 더 신뢰성이 올라간다라고 봐야지. 선생님이 그런 걸 멘션해주면 좋아. 이 네 가지가 추천서에 완벽하게 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딘가 위아래든 어디든 다 스며져 있잖아. 그러면 그건 100점짜리 추천서야. 여러분들은 추천서에서는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이한 사례들. 추천서가 필요 없는 학교들 중에 잠깐 눈에 띄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UC 스쿨들, UC, Berkeley, UCLA, UC 캠퍼스 전체가 다 레코멘데이션 안 받아. 읽을 시간이 없어. 심사
감사관들이. 그래서 그냥 다른 코어 핵심 아카데믹한 것만 보고 그 대신에 UC는 에세이가 힘들잖아. 많이 써야 되잖아. 그거 읽고 사람 뽑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간 학교야.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 톱인 학교 U와 UC도 그래. 추천서 우리 안 받아요. 보내지 마세요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 자, 그런 학교들 중에 여기 텍사스는 선택이야.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면 펜스테이시 그렇고 전공에 따라서 뭐 수학이나 뭐 사이언스 선생님 보내세요 이런 과도 있어. 펜은. 그런데 펜스테이트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안 받아. 이렇게 돼 있고 UC 학교 안 받아.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안 받아. 텍사스는 기본은 안 받아. 근데 추가할 수 있어. 선택이야. 옵셔널이야. 유니버시티 워싱턴 안 받아. 그 다음에 UI, UC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인데 요게 매년 또 바뀔 수 있어. 이 비디오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뭐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 또 여러분들 비디오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거 말고 추천서가 또 아닌 데가 있더라라고 생각이 나면은 더해서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다 공유를 해서 후배님들이 또 학생 여러분들이 또 원서를 준비하고 할 때 다 같이 또 참고 사항만 되면 좋은 거니까 아시는 분들 더 더해주시고 또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정도는 저의 의견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교 중에 잡힌 데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한데 비디오 끝내기 전에 잠깐 화면 캡처한 거 보여줄게요. 추천서의 인성평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 겸 아마도 1년 전에 비디오 만들 때는 내가 비디오를 이렇게 편집하는지 몰라서 그때는 좀 흐리멍텅하게 나왔거든. 이미지가 블러리해. 근데 지금은 조금 깨끗한 파일을 찾았어. 인터넷에서 어디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끝낼게. 근데 어쨌든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앤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나가니 선거유세처럼 끝났네. 야, 이게 맨날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이 끝낼 때 비디오 끝낼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300개의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까지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올게. 여러분들도 화이팅. 바이바이.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비디오 보여주고 끝낼 거야. 자, 요래 생겼다. 선생님이 추천서가 뭐 이렇게 쓴다는 것이야.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이 중요한 거야. 레이팅 해가지고 자 여기 좀 키워보면은 Creative Original Thoughts, Motivation, Self-Confidence, Independent Initiative, 추진력, Intellectual Ability, 그 다음에 Academic Achievement, 공부에 대한 이해 능력, 뭐 있는 Expression of Ideas, Effective Class, Discussion에 참여하는, 디스커션 얼마나 잘하는지, Disciplined Work Habits,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 잘 듣냐 안 듣냐 이런 소리인 것 같아. Potential for Growth,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되냐면 Average Below, 요게 Average 열나 낮아. 맨 최하위에서 2단계야 average가. 이걸 내가 항상 강조하지. 이게 진짜 평균이야. 평균보다 굿은 아래서 최하 단계에서 3단계. very good, excellent가 뭐시기래? 탑 10%. 그 다음에 outstanding 탑 5%. 그런데 그거보다 요 형님 요 찍어놓은 거 봐라. 요거 봐라. One of the top few encounter in my career. 내가 선생님 커리어를 일을 하면서 몇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입니다. 에다 찍어줘야 돼. 그게 강력한 거야. 근데 웬만하면 탑 5%에 찍히고 요게 아주 민감하지. 근데 어쨌든 average 찍으면 우리 망한다. 평균은 안 된다. 평균은 빵점보다 한 칸 위다. 요렇게 이해만 해. 자, 이제 마지막만 하고 끝내자.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 인사. 바이바이. 머리 찐따 됐어.